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는 어려울 때 기적을 바랍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인간 본능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수시로 기적을 바랄 때,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기적을 바라거나 우리의 행동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이번엔 괜찮겠지를 바란다면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사 문제, 바로 이런 경우의 전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우리나라 인사 시스템 문제가 많다는 건 말씀드린 적이 있죠. 소수의 인원만이 검증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하고 또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숫자도 지극히 적은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미국을 한번 살펴보죠. 미국은 청문회 이전의 인사 단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일단 대통령이 지명하기 이전에 인선 과정에서 백악관 인사국, FBI, 그리고 IRS 국세청이죠. 공직자윤리위원회, 이 네 군데가 합동으로 스크린하는데요. 이 중에서 IRS는 세금 관련 내역을, 그리고 FBI는 다른 신원 조회를 맡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이전에 총 233개의 항목에 달하는 자기 진술도 받고요. 이걸 토대로 4개의 기관이 샅샅이 조사한다는 건데요. 자, 그리고 나서 역시 대통령이 또 각 당의 지도부와 의회 지도부한테 이들의 임명에 대한 자문까지 구합니다. 총 290여일이 걸리는 과정. 그런데 우리는 며칠 걸릴까요? 이런 상태에서 인사 문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이거야말로 기적 바라는 것 아닐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몽마르트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운항. 파리 토요일 스케줄이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알아보면서 하루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6월이 얼마 남았죠? 오늘이 6월 26일이죠? 월요일이 말일이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예, 이제 거의 다 흘러가고 있는데 청와대 분위기가 어제도 상당히 침통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침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의 카피 뭐죠? 오늘 카피는 밝은데요. 카피는 소원입니다. 아까 오프닝 멘트 기적 얘기해 주셔서 예. 참 염치 없지만 내일 새벽에 축구에는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그 기적은 그냥 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우리를 도와주고 알제리도 좀 한 골 우리도 슬쩍 잘해야 먹어주고 되고요. 우리가 또 벨기에한테 이겨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우리 조에 있는 국가들이 다 우리를 도와줘야지 이제 맞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새 나라가 예. 도와줘야. 오늘 소원인 이유는요. 이게 위시, 호프, 바라고 기대하고 희망한다. 이 1949년 바로 오늘 날짜에 경교장에서 백범 김구 선생이 포병 소위 안두희에게 총격을 당해서 목숨을 잃은 그런 날입니다. 예. 그래서 평생 나라의 이제 독립에 삶을 바친 백범 선생의 이제 이야기가 백범일지에 기록돼 있고요. 청소년 시절에 많이 필독서를 읽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오늘 하루 많은 정치인들이 이 백범 선생의 글, 나의 소원을 한번 꼭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나라를 만들 건지 정말 바닥부터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맞습니다. 나의 소원은 독립된 대한의 이 문지기가 되겠다는. 제가요. 아직도 외우고 계시네요. 국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국어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 웬만한 건 다 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동 별곡부터. 야, 그때 이 문지기가 되고 싶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예. 이야기죠.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념의 골이 깊은데요. 예. 이 백범 선생은 이제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념들, 이데올로기는 혈육의 바다 위에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해방 후 지금 반세기가 넘도록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일본에서는 테러리스트다. 이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백범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지향한 나라는 문화로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였다는 거죠. 예. 어제는 이제 전쟁과 정쟁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문창극 전 총리 후보도 존경한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 우리 안중근 의사님, 당시 독립운동 지도자들이 지금 우리의 현재를 본다면 얼마나 질타하실까, 안타까워하실까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 아베 정권이 점점 수상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평화헌법 이 재해석 문제도 있고요. 고노다마 재검증 시도, 그리고 또 이 문창극 후보가 사퇴한 후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그렇다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한 외교 노선을 또 변화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지레하면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반성해야 될 시기입니다. 제가 볼 때 아베는 우파 정권이 아닙니다. 극우 정권이에요. 네. 극우 정권. 일본이 어제 월드컵에서 탈락을 했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참 재밌는 게 그래도 일본이 안 올라가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또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도 많으시죠. 누리꾼들 보니까요. 예, 예. 그래도 4대 1보다는 4대 2가 낫지, 이런 맞습니다. 식의 위안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서 우리가 사과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일본의 정정당당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네. 그 사과를 받아야만 한일 관계의 미래가 열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이웃 나라가 잘못 나갈수록 우리 스스로 더 발전 성장하고 더 정의롭게 바로 서야 될 건데요. 그렇죠. 지금 예.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2기 내각 세 번째 총리 후보 지명. 자, 누구냐? 지금 김무수 전 경기지사가 급부상하고 있어요. 어제 본인께서는 자신은 돈과 학위 등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검증 자신 있다, 이 말은 시켜주면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김문수 지사가 정치인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네. 하나예요. 가난한 사람 두 사람 꼽으라면 김문수 지사하고 서청원 네. 의원, 이 두 사람이 제일 바닥이에요. 2억이 안 될 거래 아마. 재산이죠. 예. 그만큼 이제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청빈하게 사셨는데 예. 또 실제로 그러하다면 총리 후보로도 지금 손색이 없으실 텐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사권자가 지명해 줄 것이냐, 이거 봐야 되는데요. 예. 청와대 소식을 들어보니 이번에 이제 총리 지명만 마치고 나면 아까 저 교수님께서 처음 오프닝에 말씀하셨던 인사검증 시스템 이거 재정비하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왔고요. 예. 하지만 지금 여야가 공방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인사청문 제도가 문제다. 지금 여당 기류는 따라서 이 인사청문제도 손을 좀 봐야 한다, 누구도 통과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도는 완벽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완벽하게 만들면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정치가 있는 거 아닌가. 여야가 그렇죠. 지혜를 모아서 제도의 또 허점들을 보완해라.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상대 탓, 제도 탓하고 있는 거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뭐 한두 사람 책임지고 내쫓는다 그래가지고 이 인사 문제가 잘 풀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그런 주장 이렇게 보면 그거는 정치적인 배경이 좀 있는 것 같고 시스템을 더 바꿔야죠. 네. 근데 내일 인사청문회 내일이 아니죠. 이제 그 요청서가 접수됐습니다.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인사청문회 그 대상자들 여기 의혹이 장난이 지금 아니더라고요. 총리 후보도 사퇴하면서 이 여론 재판, 여론 검증 예. 좀 이제 비난했는데요. 섭섭한 이 심정을 토로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계속 뭐가 나오고 있어요. 예. 또 이제 언론 여론 검증 중인데,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는 야권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과거사 때문에 지금 예. 발목을 잡고 있고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는 하필이면 교육부 장관인데 제자 논문과 연구비를 이제 가로챈 거, 거기에다 또 사교육 업체 지분을 샀다가 이 장관 지명되자 팔았다는 의혹이 나왔고요. 예.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의 경우에는 이 논문 실적 자기 표절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또 최근에 투기성 위장 전입이 나왔는데 예. 본인이 해명했습니다.
저 아주 친한 친구의 어떤 그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닌 정황이 또 나오고 있어서 인사청문회가 또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잘못했다 그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이게 자꾸 그러니까 변명이 다른 거짓말을 자꾸 낳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한번 좀 진솔한 청문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노래는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이 백범 선생 서거일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우리 헌법이 이어받고 있는데요. 예. 뭐 주석이셨으니까 서거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드라마 명성황후 OST의 유명한 곡 조수미 씨가 불러주는 나 가거든 나는 가지만 너희는 이 나라를 좀 잘 만들어라 이런 심경을 정말 안고 한을 품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쓸쓸한 달빛 아래 내 그림자 하나 생기거든 그땐 말해볼까요 이 마음 드러나 주라고 문득 새벽을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전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처럼 이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적도 없었죠. 지금 그래서 인사 시스템이 개편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두 명이 책임지고 물러날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손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참고 삼아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전담 행정관을 지낸 분이죠. 권호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 연결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말이에요. 이게 인사가 계속 이렇게 좀 문제가 되네요. 근데 이건 뭐 박근혜 정권뿐만이 아니고 과거 정권부터 이랬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이 헌법에 규정된 거지만 예.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라는 사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권한을 운영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독점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렇다. 예, 그러니까 인사 문제도 이 국민하고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대통령 인사가 이제 국정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예. 이런 인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국정 비전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네,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그 소위 말하는 수첩에서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뭐 수첩을 내용을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지만 예. 일단 그 핵심 풀안은 들어있었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약간 풀이 좀 협소하고 예. 네 사람 중에서만 찾는다는 그런 행위가 자꾸 인사 실패 반복을 야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문창극 씨의 문제를 이렇게 볼 때에는요. 이게 교회라는 장소에서 이제 강연 동영상이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거 검증팀이 있다 하더라도 이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 것까지 이걸 좀 들여다보는 건 힘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사적인 장소에서 대화하는 것까지 다 그 사람의 내용을 알 수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 이번 동영상 보도가 뭐 KBS 방송에서 알려졌지만 예. 이미 교회 방송 사이트에 공개된 영상이었고요. 맞습니다. 소위 네티즌 수사대들이 다 찾아내는 문제도 청와대 정도 되는 것에서 못 찾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실제 그 공직 후보 대상자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지에 대한 주변 평판 조회들을 통해서 최소한은 걸러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노무현 정권 때는 이 정도는 걸러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보통 이제 청와대 검증팀에서 예. 후보자의 그 과거 논문이나 기명 칼럼, 발언들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체크를 합니다. 특히 총리 되는 자리는 굉장히 큰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 세세하게 걸러질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노무현 정부에서 충분히 걸러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김병준 교수 같은 경우에 논문 문제가 그때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충분히 걸릴 수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그런 것도 걸릴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100% 다 할 수 있거나 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그때만 해도 물론 김병준 씨의 그 논문이나 아니면 그 전에 이기준 부총리 후보자의 그 서울 총장 재직 시 문제들이 다 검증 내에서는 다 이렇게 체크가 됐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중히 여기느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이제 그 결정 단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국민적인 감정들에 따라가지 못한 점들이 문제였던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미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미국의 인사 시스템을 우리한테 100% 적용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실제 미국의 정치 문화와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100% 적용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어렵다고 보고요. 네. 우리나라 인사의 특징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밀, 깜짝 인사 이런 부분들이 많고 굉장히 사람들이 인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미국과 같이 두세 달을 그 후보자를 검증하고 조사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다만 우리나라도 갖춰진 여러 가지 행정 정산망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미국보다는 긴 조사를 할 수 없지만 충분히 국민 감정에 맞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은요? 예. 지금 청와대 검증팀이 인력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 청와대 검증팀 자체가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이라는 국정원이나 경찰이라는 큰 정보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쪽에서 조난 자료들을 상시 관리하고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이용한다면 그 후보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논문이라든지 칼럼이라든지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덕성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얘기도 맞는데 예. 지금 한 10여 명이 들여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검찰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국정원이나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수많은 자료가 올라오는데 예? 그거 10몇 명이 들여다봐가지고 그거 제대로 잡아낼 수 있다고 보세요? 그쪽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 걸러질 수 있다. 한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근데 더군다나 복수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게 한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복수의 사람의 개개인의 과거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사가 인사 추천 풀에서 항상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렇게 자꾸 인사를 밀리다 보니까 이제 시간들이 점점 더 작아지고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충분하게 한 2, 3주 정도의 시간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보는데 너무 이 여론에 밀려서 자꾸 인사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까 여론에 밀려서 그런 시간조차도 이렇게 갖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200개 이상의 항목에 관한 자기 진술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200개 이상에 있어서의 자기 진술을 받는데 이 200개 이상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33개 항목에 대한 자기 진술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주관식이고 우리는 이게 체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당신 논문 표절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군대 갔다 왔습니까? 예, 아니요. 이게요. 이걸 주관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회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미국의 개인 친원 진술서는 상당히 후보자에게 부담을 주는 차원입니다. 진술서를 여러 가지 논문에서 본다면 진술서를 쓰다가 후보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만큼 주관식으로 자기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것이 정권에 어떤 부담을 줄 것인가, 국정 운영에 차후에 부담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전에 걸러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진술서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종 대통령이 인사를 지명하기까지 290일이 걸린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 우리가 평균 며칠이에요, 이거? 실제 그 추천과 검증 과정까지 하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얘기되고 있는데 2주에서 물론 이제 3주. 뭐 중요한 자리 10배 같은 차이네, 경우는 10배. 그렇죠. 예? 중요한 자리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풀제로 운영해서 예. 검증을 사전 검증을 해놓겠지만 아무튼 공식적으로 걸리는 시간은 2, 3주에서 길면 한 달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요, 지금 이 인사 실패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야당의 목소리가 나와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예. 인사 문제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그 통치 행위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인사 실패가 가져오는 효과가 뭐 한두 사람이 공직을 낙마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정책과 비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누구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근데 과거에도 인사 실패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죠? 과거에도 그러면은 인사 실패하면 청와대에서 사람 나가고 그랬나요? 꼭 그러진 않았지만요. 참여정부 예를 든다면 그 2005년에 이기준 부총리 낙마 이후에 예. 그때 민정수석과 인사수석이 동반 사퇴한 사실은 있습니다.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든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예.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총리 인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예. 개인적으로는 인사 풀을 좀 늘려서 좀 예. 그 중도적인 그러니까 자기 그 어떤 정권의 성격과 조금 동떨어지더라도 중도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람 풀에서 좀 찾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국민적인 그 검증 눈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협소한 풀에서만 사람을 찾다 보니까 인사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훼손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청문회에도 가지 못하고 낙마하는 사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인사의 풀을 좀 넓혀서 널리 인재를 중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동떨어진 사람 쓴 적이 있어요? 그럼요. 예. 누구요? 어떤 그건 제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지만 그 중요한 어떤 이념적인 성향 이런 것들 배제하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아니 물론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누군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근데 예. 현실적으로 일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쓰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거는 뭐 일견 맞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국정 철학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그런 어떤 국정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되겠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인사 실패가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적인 이제 혐오가 굉장히 늘어난 상태에서도 계속 같은 풀에서만 구하다 보면 똑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렇게 진행되어 온 이상은 좀 더 풀을 넓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분이죠. 권어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습니다. 1억 년 전 공룡들이 풀 뜯어먹던 때 석유가 생겼어. 그걸 우리가 개발을 하지. 근데 석유가 다 떨어지면?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석탄을 석유로, 이산화탄소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이게 바로 미래에너지, 그린 에너지.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과거 에너지부터 미래 에너지까지. 여기가 중요해. 혁신을 혁신하다. SK이노베이션.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P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담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칠성사이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루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루엘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이노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예, 오늘도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아르헨티나 최종전 마쳤죠? 네. 예. 아르헨티나가 오늘 나이지리아를 3대2로 꺾고요.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는데 리오넬 메시 선수가 오늘도 이름값을 했습니다. 오늘도 전반 초반하고 전반 막판에 골을 한 골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팀이 3대1로 이기는데 본인이 2골 넣었고요. 또 앞선 조별리그 2경기에서는 한 경기마다 한 골씩 넣으면서 모두 다 결승골을 넣었어요. 그렇게 순도 높은 골을 넣었는데 오늘 2골 추가해서 4골이 됐습니다. 브라질의 네이마르 선수가 역시 똑같이 4골로 득점 선두였는데요. 예. 메시가 오늘 2골을 추가하면서 공동 선두로 이제 나섰고요. 그동안 메시가 프리메라 리가에서는 게임당 0.88골을 터뜨리면서 엄청나게 잘했는데 대표팀 들어왔을 때 월드컵에서는 2006년과 2010년도 월드컵에서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3경기 4골 집어넣으면서요. 아르헨티나의 영웅이 될 차비를 마쳤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참 기가 막힌 선수인데 이 치아레스라고 불리우는 수아레스 선수요. 왜 이렇게 물어뜯습니까? 무슨 정서적으로 문제 있어요? 제가 볼 때 정신감정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수아레스가 어제 이제 이탈리아 경기에서 이탈리아 수비수인 키엘리니 어깨를 물어뜯어 지금 징계 위기에 몰렸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아주 별명이나 패러디도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심리학적인 분석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스를 닮았다, 흡혈귀가 아니냐 이런 건 기본이고요. 양들의 침묵에서 나오는 앤서니 호킨스가 연쇄살인범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니발 렉터는 역할을 맞아요. 했는데, 하니발 지금 미드로 나왔죠. 네, 예. 가면을 또 마스크를 씌워서 수아레스를 놀리기도 했고요. 예. 또 마이크 타이슨 복싱 선수한테 귀를 물어뜯겼던 에반도 홀리필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체 부위는 입으로 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발달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구강 공격성. 저는 처음 들었는데 구강 공격성 있는 거다. 네. 이름을 아주 잘 짓네요.
뭐 애정 결핍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예. 원래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오늘 새벽에 수아레즈의 징계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예. 우루과이가 월드컵 초대 대회 개최국인 동시에 우승국이고 사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보다 피파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피파 쪽을 슬슬 구슬리고 로비를 하면서 좀 질질 끌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간단하게 내일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우리 대표팀이 이제 상파울루로 이동을 해서 오늘 훈련을 마쳤는데요. 뭐 어렵습니다. 우리가 벨기에를 크게 이기고 같은 시각에 러시아하고 알제리전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뭐 16강 어렵긴 한데요. 끝까지 도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대표팀이 제가 보기에는 16강 어려운 거 팬들도 다 아니까 16강을 꼭 가야 한다는 것보단 우리가 대표팀이 그동안 월드컵에서 보여준 단결력이나 응집력 그런 걸 갖고 끝까지 포기하는 플레이를 하는 거 그게 더 감동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후보자 8명, 장관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제 후보자별로 본격적인 청문회가 열릴 텐데요. 지금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당의 입장, 특히 이제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교문위 소속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유은혜 의원 연결합니다. 유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유은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뭐 문창극 전 총리는 이제 떠난 사람이니까 뭐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할 얘기 있으세요? 할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뭐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보다요. 예. 이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인 장관 후보자들 인사가 예.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매우 심각하게 무너진 것 아닌가. 지금 현재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은 말이에요. 지금 청문회가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유 의원님이 소속된 교문위 같은 경우에는 그죠? 네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분에 대한 이제 그리고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후보자도 여기서 하죠. 네네. 그죠? 두 분을 저희 교문위에서 합니다. 그죠? 네. 이 두 분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근데 이 청문회 지금 이대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 매번 나오잖아요. 네. 유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청문회 제도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인사청문 제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인사 검증을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난 2006년도에 이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께서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제 야당은 영어로 반대하는 당인데 우리가 반대하지 않으면 누가 반대하겠냐. 그래서 당시의 인사가 국민을 싹 무시한 그런 인사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청문회를 거부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때마다 자신의 유불리나 이해관계, 당리 당략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인사청문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인사청문이 끝난 후에 제도적 보완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은 본질을 흐리는 오히려 국민의 그런 알 권리와 검증의 기회를 좀 가리겠다는 그런 정치적 의도로 보여서 매우 유감입니다. 근데요, 제가 알기로는 청문회 관련 개정 이 법률안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게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통과 안 시키면서 청문회 때만 이런 얘기를 한다. 이 얘기도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뭐 청문회 문제가 있다. 이 통과를 좀 시키든지 아니면 토론을 하든지. 그래서 사실은 좀 국회가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나중에 이제 청문회 끝난 다음에 논의하자. 아니 지금 그게 그 법안이 계류된 상태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좀 그 얘기가 성립이 됐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인사청문회 때마다 아마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류 중인 법안부터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니냐, 저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지금 물론 지금 여태까지 안 했는데 지금 갑자기 처리한다는 것도 웃기죠. 근데 제발 좀 계류 중인 거는 끝나면은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청문회가 문제가 있든 뭐하든 그때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유 의원께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뭐 이제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만 연구 부정에 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다 이렇게 망라하고 계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논문 표절만이 아니라 뭐 제자 논문을 가로채거나 연구비를 가로채거나 이런 연구 부정도 이제 수두룩하게 발견이 되는데 또 이제 조교수에서 부교수 그리고 정교수로 승진할 때 다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논문을 두 편을 제출을 했는데 그 두 편이 다 하나는 자기 표절이고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껴서 그대로 내고 그래서 학위 논문이 승진 심사 연구 실적으로 그 승진 심사를 할 때 한 번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게 두 번을 이렇게 박사 논문을 두 번을 이제 승진할 때 제출을 해서 그것도 이제 그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교수를 승진하실 때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승진했기 때문에 교수 자격조차도 사실 온전히 인정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고 계신데 이런 분이 교육부 수장이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숭실대학교 전주성 교수요. 교육학과 교수인데요.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학위 논문의 이론 및 일부를 심화 발전시켜서 학술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자기 표절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는 학위 논문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저작물이다.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학위 논문 뚝 띄어다가 한국말로만 번역을 했는지 아니면 그 일정 부분을 이용해서 또 다른 얘기를 전개했는지 이거는 조금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학위 논문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조교수에서 부교수를 승진할 때, 그러니까 한 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학위 논문을 연구 실적으로. 그리고, 학위 논문 그건 전체죠. 그때는 교수 임용받을 때 학위 논문 전체에 대해서 그 점수가 가산이 되죠. 예. 그래서 그걸 한 번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번 사용한 학위 논문은 또 다시 승진 때 그 연구 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한 번만. 아니 그러니까 학위 논문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띄어낸 거 아닌가요? 그게 학위 논문 전체를 번역해가지고 학술지에는 등재가 불가능합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그것을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한 챕터를 이렇게 다 이제 옮겨 놓은 건데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출처라든지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밝혔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그 표절한 것도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히고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죠. 출처도 밝히지 않고 그대로 그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옮겨서 다른 사람들의 몇 편의 논문을 짜집기식으로 하는 것을 자신의 연구 실적으로 그렇게 포장하는 것은 정말 교육계의 수장이 될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 김도기 교수 같은 분이 교육학 전공인데 지금 전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 일부가 벌써 해명서를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 때 한번 이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말이에요. 이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문책론 이거 이제 연일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총리 후보자로 낙마하신 분이 이번에 이제 세 번째이십니다. 저는 이제 그 인사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 번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인사 참극이다 이런 평가가 그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인데 이런 분들의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김기춘 비서실장님 아닙니까? 예.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말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국민적 그런 요구들이 있고 대통령께서도 국가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할 수 있고 또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들을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추천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지금의 이런 과제나 상황과는 반대의 분들을 이렇게 인사 추천하시는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건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김기춘 인사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께서 이제 좀 결단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지금 인사. 저는 뭐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스템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또 사람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시스템의 문제면 시스템 빨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그 책임자의 책임자가 역할이죠. 바뀌면 제절로 시스템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책임자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또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은 인사 책임자에서도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서도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실은 다른 어떤 부처보다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상습적인 음주운전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트윗을 통해서 본인의 그런 입장들을 밝혀온 글들을 보면은 매우 그 이념적 편향성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국민들을 그런 이념적 잣대로 편가르게 하고 낙인 찍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문화와 관련된 역할들을 장관으로서 하실 수 있는 분인가 굉장히 우려되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낙인 찍고 막 이런 걸 과거에 했나 보죠? 트윗을 보면요. 그동안에 쭉 그 트윗에 올라온 그분이 이제 트윗 글을 보면은 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어쨌든 그 청문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변인이시죠. 유은혜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사람들이 제습기 물에 집중할 때 놓치고 있던 한 가지. 제습 후 공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습기는 물론 미세먼지와 유해물질까지 제거해야 코웨이의 청정 제습. 공기까지 책임져야 완전한 제습입니다. 코웨이 제습 공기 청정기. 대한민국엔 아리랑이 있고 대한민국 투자엔 아리랑 ETF가 있다. 대한민국 금융에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이 되라 아리랑 ETF. 한화 자산운용. 투자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설명을 청취하세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